환율 종가에 달렸다라는 제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경제평론가이신 손석우 건국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48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 1,44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43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자마자 즉각적으로 시장 반응이 나온 겁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먼저 손 교수님, 네. 구두 개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말을 한 건데 네. 이 말 한마디에 환율이 몇십 원이 떨어졌어요? 네. 원래 외환 시장에서 이제 구두 개입에 나섰다라는 것은 어떤 액션을 할 거라는 걸 전제로 이제 먼저 사전에 시장에 알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구두 개입을 안 했던 게 아니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구두 개입을 해왔는데 원달러 상술 압력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쉽게 구두 개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흐름을 보면 그 전주부터 해서 외환 당국이 릴레이식으로 하여간 달러 원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역량들을 모두 다 쏟아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 구두 개입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죠. 예.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해외 주식 그 양도세에 관한 비과세 조치까지도 발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말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기존의 구두 개입과는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그 여파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연말 종가 이야기를 하던데 네. 정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강력하게 개입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당국도 연말 종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해에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받게 되죠. 4분기 들어서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환율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대로 두게 되면 환율 연말 당국 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당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 우리는 12월 회계 결산법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신용도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적인 어떤 관리 대책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어쨌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환율을 일단 식히는 데 주안점을 뒀고 그 효과는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환율의 꺼트림 현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외환당국 발표 이후에 정부가 환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입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라. 빨리 올수록 혜택이 많다, 이런 취지인데요, 구 부장님. 네. 돌아올까요? 글쎄요,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가운데는 이른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가 있고, 예. 이 달러 표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그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서학개미가 있는데, 서학개미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이 돼 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겠다라는 이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러에 대한 이 수요가 높아져서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아질 때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정부가 감안해서 미국 그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 원화 표시 자산, 특히 한국 이 주식을 사게 된다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서학개미가 이 동학개미로 얼마나 유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환율 안정 여부도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 교수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약간 좀 신뢰가 부족하거나 조금 걱정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해외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돌아왔다 했을 때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조건인데 네. 그 사이에 국내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유입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는 기대 수익이라는 걸 측정을 해봐야죠. 내가 미국 주식,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 수익이 있는 거고, 예. 그럼 국내로 돌아왔었을 때 국내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여기 이제 약간의 비과세 혜택까지 요걸 더했던 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 돌아왔었을 때 국내 주식이나 비과세 혜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돌아오시는 것일 것이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통은 1, 2년 하고 말 건 아니거든요. 예. 해외 주식에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수익도 노리게 되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시적 조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성향은 단기 투자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거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 동안은 국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 보시겠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예를 들면 미국 S&P 500 지수보다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예. 올해는 그랬죠. 내년에도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어느 해는 좋았고 안 좋았던 해도 있었고 변동성이 컸단 말이죠. 예.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선택이 여기서 아마 갈리게 될 건데, 저는 그래서 정부가 물론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거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이걸 다 파악하고 내놨을까?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까지 과연 돌아오게끔 만들 유인 효과가 있을까?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달러 유입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도 우려됩니다. 양도세만 면제받고 다른 계좌로 미국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방법도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식 계좌도 저희가 하나만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 개씩 운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 3개 정도 계좌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RI 계좌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계좌에 하나 이제 지정을 하겠죠, RI 계좌로. 그러면 거기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내가 팔았던 해외 주식을 다른 계좌를 통해서 사들여서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막겠다? 그러면 사실 전 계좌에 자금 추적을 해서 이걸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법도 저는 없다고 보고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결국에는 이거는 RIA 계좌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RIA 계좌를 뭐 운용하고 다른 데로 편법으로 빠져나간 거에 다 맞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에 대해 해외 주식 1,000만 원어치를 팔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다 받으려고 국내 주식을 일부만 사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 한 주만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판 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뭐 보완할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당국이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하고 달러 유인책을 쓰면서 환율이 급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노리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구장부장님. 네. 강남에서는 달러 100달러짜리가 소진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달러가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 이 달러를 살 수 있는 적기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물인 이 달러를 매입하겠다라는 의사가 상당히 많았고,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이 100달러짜리 품귀 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의 이 투자 의도는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이다. 예. 지금은 일시적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달러를 매입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의 이 환율 개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율을 만약 1,400원대에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거나 또는 1,300원대로 하락한다라면 이번에 1,400원대 초반에 이 달러를 매입하신 분들은 환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 당국의 이 외환 정책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송 교수님, 이렇게 달러를 사야겠다고 판단하신 분들의 생각은 네. 이 정부의 조치로 인한 환율 급락 효과가 네. 일시적일 것이다, 한시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텐데 네. 그 판단의 근거를 한번 따라가 보자면
우리 경제의 근본적으로 원화 약세의 흐름이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지금 이런 대책들의 초점은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고 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기회로 봐서 달러 매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고요. 달러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달러가 계속 값이 비싸질 거라고 이제 오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또 이걸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 이 생각은 분명히 아니실 것 같아요. 예. 그럼 내년, 내후년 그 추세적인 환율의 방향을 보고서는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이 좀 안정됐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매크로 경제라고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매크로 환경은 바뀐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장률 아직 2%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좋든 싫든 매년 200억 달러씩은 대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200억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더 부족해지겠죠.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환율의 오름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당수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쪽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환율 수준 예를 들어 1,480원,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거는 단기적인 투기 물량도 더해져서 더 뾰족하게 환율이 치솟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평균 환율 추세를 봤었을 때 1,4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은 국민연금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하는 데 쓰면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고민해야 될까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거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자산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도 기금 운용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너무 커지면 수익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니 안정적으로 환율이 관리되는 것도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환해지라든지 아니면 통화 수합을 통해서 기금이 환율에 좀 동원이 되는 것도 명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운용 수익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과연 먼 미래로 봤었을 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의 기금 운용 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최근에 나온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에 투자한 자산은 환해지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됐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명분은 물론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기금 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만 따지고 놓고 보면 지금 뜨거운 환율에 기금 방어가 일종의 소방수로 투입이 되는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통화 수합 같은 경우도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650억 달러라는 한도를 정해놓고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 대해 중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는 정부가 계속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또 과도한 우려나 걱정은 경계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다면 단순하게 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달러를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 외환 보유고를 건드는 것처럼 인식이 될까 봐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통화 수합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할 때 예전에는 이걸 외환 시장 안에서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서 달러 자산을 매입했단 말이죠. 예. 이게 너무 지금 달러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를 하니까 규모도 크고요. 이걸 한국은행과 별도로 통화 수합을 맺어서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서 이거를 바꿔서 일단은 달러 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자. 그리고 일정 기간 결산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이걸 이제 외환보유고에 채워 넣는 구조거든요. 중요한 건 외환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 없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게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인데요. 이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건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만기 내에 다시 또 이거는 채워 넣어야 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 소식까지 알아봤고요.